유산균을 먹으면 실제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 할까요? 그렇게 좋다는 유산균도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유산균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의사 전성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장은 튼튼한 편이신가요? 장이 안 좋으면 몸 기능이 떨어지는 걸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장이 건강해야 잘 먹고 잘 내보내게 되고 영양 성분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대장에는 균이 살고 있죠. 요즘 그 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들의 장에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함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유해균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장내 유익균을 넣어주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 수를 늘리려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는 임상에서도 과학적 근거는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으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장이 안 좋아서 먹는다거나 변비가 있어서 먹는 것 정도로만 알고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되는 제품을 선택해서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산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장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해서 먹어야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 균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다양한 유익균을 통칭한 거라고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한두 가지 균만 들어있는 제품도 있고 수십 가지 균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 균들은 균마다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프로바이오틱스는 19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친숙한 균은 락토바실러스 균인데요. 우리가 마시는 요구르트에 있는 균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는 균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효능을 구분해서 사용하길 권하고 있답니다. 유산균은 종류도 많고 제조사도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선택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효능을 가진 균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고 선택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이 부작용은 없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 이로운 유익균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무엇이든 부작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고 설사가 났다는 신고가 30.7%가, 위가 불편했다는 신고가 8.7%, 구토가 났다는 신고도 7.3%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위장관 증상과 피부 발진, 두드러기 이런 증상으로 신고한 사람들도 14%나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산균을 드실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용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식품의약품 FDA는 장기 이식 후 거부 반응 제어제를 복용하는 환자나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환자, 그리고 화학적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심장 내막염을 앓은 적이 있는 심장 질환자, 이런 사람들은 섭취를 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심정맥관 카테터를 삽입한 환자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폐혈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미국 위장학 협회가 관련 지침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복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급성 위장염에 걸린 소아 환자에게도 유산균 제품을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시간대 의대 교수도 이런 질환을 앓는 환자는 의사와 상의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산균이 좋다 해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몸에 이로운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능 영양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고 문구에도 장 건강, 면역 증진, 피부 미용 등 다양하게 선전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유해균을 억제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건 아니라는 연구나 사례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50대 주부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고 폐혈증으로 사망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중앙대학 소화기내과 교수는 프로바이오틱스 수는 몇천 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균의 효능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도 균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많이 섭취하면 일반 세균처럼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염을 일으킬 위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항생제는 몸에 침입한 균을 죽이기 때문에 유산균과 서로 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장 건강에 좋다는 유산균을 먹는 것도 이렇게 따져보고 먹어야 한다는 게 답답합니다. 그래도 내 몸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데 따져볼 건 따져보고 뭐든 알아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유산균을 먹지 않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보려면 개인별로 맞춤형 균을 먹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만 아직 맞춤형 섭취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어떤 균이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연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한계라고 했습니다. 꼭 유산균을 드시고 싶다면 섭취를 피해야 될 사람은 빼고 드셔야 되는 사람들은 일단 조금 먹어보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지켜본 다음 양을 조절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작용 때문인데요. 섭취 후 복부 팽만감, 설사, 변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해야 된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혹 명현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현 반응 그런 건 없답니다. 그러니 그런 증상이 있다면 복용을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체내에 특정 균만 많아지게 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개인별 체질에 따라 효능도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하지도 않답니다. 또 모든 사람한테 유익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효과를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좋다 나쁘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심각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제일 심각한 감염증은 폐혈증이라고 하는데요. 폐혈증은 모든 혈관에 균이 침입해서 사망하게 되는 병입니다. 유산균이 좋은 기능이 있다고 해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산균을 선택해서 드실 때는 조심히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먹거리는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았어도 나한테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과한 건 부족한 만 못하고 알아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